근데 다음 소식 바로 나오는 거 같네요. 라이언 자곤 나오네요, 여기에. 예, 방금 얘기한 게 나오네요, 딱하니. 자, 이 사람이 올려준 건데요. 보면은 요약을 적어놨어요. 이제 앞부분 보죠. XIP를 홀드, 보유하는 것에 있어서 오직 문제가 되는 건 단 하나라고 하네요. 레귤러토리.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의 확실성. 예. 절대 테크니컬한 이슈가 아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이슈는 뭘 예를 들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엑스라피드 쓸 때 중간에 가격 변동성 때문에 이거 도저히 못 써먹겠다라던가, 또는 엑스라피드 쓸 때 결함이 있어갖고 돈이 제대로 전송이 될 수 없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결함을 얘기하는 거였죠. 근데 이 사람이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테크니컬한 이슈가 아니라 법적인 규제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XRP를 홀드를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일한 only예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레벨 플레잉 할 필요 있다고 되어있네. 이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금 얘기한 이 내용이 바로 규제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거죠? 바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자주 얘기했던 그거예요. 2019년에 법적인 규제가 정리가 돼야 된다. 이게 어댑션을 이끌어 줄 거다. 예.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그걸 거라고 얘기했죠. 은행들이 XRP를 직접 보유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볼게요. You might still use proof of work. Great. But invite Ryan and Desiree. I don't know if you would like to comment. 라이언 자군이 이 사람. Ryan, go ahead. Proof of work doesn't work. Proof of work doesn't work. It's been widely. Ryan, proof of work's been let me working. finish. Proof of work doesn't work. Finish, please. And in the early days of Bitcoin, there was a whole group of developers that broke off to create other assets. XRP being one of them. That does. 그냥 비트코인이 얼리 스테이지로 들어오고 나서, 초창기에 들어오고 나서 다른 크립토 커런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XRP다 이 얘기를 하고 use 있어요. mining. That's cheaper from an energy perspective than Visa and already scales to 1,500 transactions a second. A lot of these problems have already been solved. The challenge for adoption comes back to policy. 그 아까 요약을, 그러니까 레귤레터리 서튼티라고 했는데 사실 라이언 자곤이 방금 얘기한 거는 그거였어요. 챌린지.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부분이에요. 챌린지라는 단어는 도전인데,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표현을 썼지만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XRP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여기에 직면한 문제, 도전 과제는 뭐냐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팔리시라고 했어요. 팔리시. 다시 볼게요. Adoption comes back to policy. 어덥션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 도전이 되는 거, 도전한 문제, 당면한 과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표현을 폴리시라고 했어요. 정책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 나라의 정책이라는 의미인데 결국에는 레귤러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폴리시라고. The policy uncertainty around uncertainty 이렇게 얘기하죠. 불확실한. 정책의 불확실성이 바로 XRP 사용에 있어서, 어덥션, 적용에 있어서 당면한 과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the 거예요. assets has limited adoption, particularly here in the U.S. And I'm speaking from Ripple and XRP. 미국을 예를 들었네요. That asset, because it's a half a cent per payment, it's basically free. It scales and it's efficient. To 1,500 transactions a second at no energy. 이거 되게 의외인데요. 지금 라이언 자곤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미국을 예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반쪼가리가 돼서 미국이 불확실해서 잘 못 쓰면은 이 비율성이 비율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반쪼가리 낸다고 했어요. 그 효율성이 있어서. 왜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예를 들었는데 미국 쪽에서는 못 쓰고 반대 쪽에서는 이 XRP를 절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이 효율성이 줄어든다. inefficient라고 얘기했거든요. Nearly no energy burn. So we're at a point today where there are real solutions to all of these challenges that already exist. Policy has become the challenge. And we heard on the 그 여러 가지 남은 도전 과제들 있잖아요. 당면한 과제들 다 갔는데 남아 있는 거는 오로지 폴리시밖에 없다. 폴리시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first panel that around centralization on China, and this is going to be a hard pill for Peter to swallow. But 80% of the mining power for Bitcoin is controlled by 6 mining pools, 5 of which are in China. 비트코인 해시 파워 관련해서 얘기를 하네요. Today, the policy certainty in the US exists for Bitcoin and Ethereum.
despite the fact those are China-controlled platforms. So activity goes to those platforms. 아니 라이언 장은 좀 열받았네. 예, 방금 얘기한 거는 그겁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트코인이 중국에 있는 그 마이너들 몇 개죠? 마이닝 풀 한 6개에서 8개인가요?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걔네들이 합치면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화된 거는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6인지 8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마이닝 풀들이 담합을 하면은 비트코인 원장이 그러니까 무결성을 확정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무결성인데 얘네들이 담합해버리면 원장을 새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사토시, 이 비트코인 만든 사토시는 그 컨센서스, 올바른 트랜잭션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원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블록 안에, 이거 하나의 블록들이라고 얘기할게요. 원장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주소에서 어디 주소로 뭐 비트코인이 이동하고, 그래서 밸런스, 남은 잔액이 얼마고, 이것들을 이렇게 블록들을 새로 생성할 때마다 적합한 블록들을 서로 연결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체인으로 연결됐다고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블록들이 체인화돼서 이렇게 연결됐다, 이거요. 근데 이거 뭐냐면은 하드포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포크한다는 게 뭐냐면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요건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변태가 나오는 거예요. 변태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케이스 있었죠. BCH가 쭉 가다가 이 시점에 무슨 사토시 비전이라고 이 씹스캠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BCH, 비트코인 캐시, ABC 나왔죠. 두 개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둘이 해시파워 갔다가 막 싸운다고 기사 많이 뜨고 난리 났었는데, 그겁니다. 기본적인 컨셉이 이 블록이 계속 길게 이어진 쪽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원장이라고 보는 컨셉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해시파워 갖고 싸운 거예요. 더 누가 길게 갈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제가 한 가지 허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라이언 자곤이 설명한 거, 그리고 리플CEO가 항상 얘기하는 그 비트코인 뭐 80% 넘었다 해시파워 중국이, 이게 왜 실제적으로 임팩트가 있는지에 대해 좀 자세하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설명이. 그러니까 넘어간 게 안 좋은 건 알겠어. 뭔가 분산화가 안 돼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냐면요. 지우고 다시 알려줘. 자, 이 시점에 포크가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는 정상이에요. 위쪽이 정상이고 아래쪽이 악의적인 애들이 의도적으로 길게 만들어서 이걸 정상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애들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이게 정상입니다. 위쪽 체인이 정상인데 악의적인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있는 그 마이닝풀 80% 넘는 해시파워 갖고 있는 애들이 담합을 해서 이쪽에다 의도적으로 다 원장을 기록하면은 이게 정상적인데도 이게 다 짜퉁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다 이어나가면.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보세요. 위에는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뭐 3비트코인이 이동했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블록에는. 근데 아래에는 거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B에서 A로 3 갔네. 근데 여기다 계속 체인을 이어버려요. 그냥. 그럼 얘 무시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게는 트랜잭션 자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요. 크게는 이런 식으로 조작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중지불이 발생하게 만들 수도 있죠. 이쪽으로 합의를 해주면 되니까 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라이언 자고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중국이 80% 이상을 갖고 있는데, 지금 IMF가 만든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 패널 자리. 이 사람 이름 뭐죠? 이 아저씨 그거 아닌가요? 그 싱가포르 핀테크에서 리프사 CEO랑 같이 얘기했던 사람 아닌가? 다른 사람인가?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다 초대한 사람이거나 IMF 직원이겠죠. 최소한 한 명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라이언 자곤이 불만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중국이 그렇게 80% 넘게 갖고 있는데 도대체 왜 US에서 이런 되게 불확실해갖고 XRP도 합법이라고 얘기 안 해주는 US에서 왜 이 BTC와 이더리움을
예, 서튼티 돼 있냐 폴리시가. 그러니까 그 SEC가 그 얘기 한 적 있죠, 여러분들. 작년에도 기사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BTC,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맥락이랑 비슷한 얘기 같아요. 되게 불만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도대체 왜 이 BTC는 더군다나 비트코인은 중국이 지금 80% 이상 장악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여기서 서튼티 돼 있냐, 확실하게 돼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What we need 겁니다. to do from a policy perspective in the U.S. is look at the places where there are uncertainty. And one place, I'm speaking directly for me here, is XRP, where it looks like Bitcoin. It's decentralized, it's open source. We have 7% of the validation power on that. Rather small in there. 네, 리플사 같은 밸리데이터 지금 Are 17%밖에 안 getting 갖고 clarity 있다. to those ones that 밸리데이터. are very similar to Bitcoin and Ethereum, that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and should be classified the same way. And then we're creating a level playing field across all the cryptos. I'm not anti-Bitcoin or anti-Ethereum by any means. I think there's a lot of great potential and breakthrough there. But we need to have a level playing field so the market can pick which ones they want to use and not be, as today they are, hindered by regulatory uncertainty. 예, 뭐 알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 얘기했어요, 지금. 뭐 비트코인보다 이제 훨씬 더 분산화돼 있고, 예, 이런 문제점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게 바로 XRP고, 예. 진짜로 이 필드, 그러니까 실제 마켓에서 이거 쓰고 싶은 것들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약간 권면? 당위적으로 얘기한 거는 다름없네요. 좀 당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나왔던 이 얘기죠. 폴리시 서튼티가 있어야 된다. 예. 그게 가장 유일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내용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IMF 주간화에 열린 자리에서 아무래도 중요 인사들이 왔겠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적어도 그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리프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리프사가 말한 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리프사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XRP가 매스 어덥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량 채택, 대량 적용.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딱 하나다, 그거예요. 리프 CEO도 맨날 미국을 예를 들었죠. 미국 되게 실망스럽게도 정리가 안 되냐, 미국인데. 그 얘기를 AMA 때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이 정리 안 되는지 모르겠다. SEC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로 라이언 자곤도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되게 정책적인 불확실 때문에 XRP가 매스 어덥션, 그러니까 어덥션, 매스까지는 수식어를 안 썼으니까 그건 뺄게요. 일단 어덥션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적용되는 거에 유일한 문제다, 남아있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그 관점, 그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벡트가 진입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벡트 관련된 소식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또 다시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레귤레이션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코인필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코인필드는 캐나다에 있는 거래소인데 XRP 베이스 커런시를 이미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얘네 목적에 대해 또 기사가 떴는데 그거를 리트윗 하면서 본인들이 다시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올렸어요. 보면은 볼까요? XRP를 기축으로 해갖고 약 30여 개 쌍을, 가능한 쌍, 거래가 가능한 쌍을 만들 거고 100개 국가 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거다 라고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UAE 아랍에미리트 법정 앞에 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리마인드 차 짚고 갈게요. 중동 쌍이 만들어져 있어요. 얘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얘네는 분명히 리프사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보죠. XRP 쌍 되게 많이 보이죠 지금. 예, 제로캐시 뭐 골렘 맞나요 저거? 제가 다른 암호화폐를 잘 몰라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걸로 찾아갈게요. 왜 안 보이지 근데? 여기 있다. 자,
다른 그 사이에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거 기억나나요? 오로지 법정화폐쌍은 XRP밖에 없었는데 다른 쌍들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지금 영국 쪽 다시 보죠. 다쳐갖고 그런데 지금 유로화나 원래 유로화도 그렇고 영국 파운드도 XRP가 유일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추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일본 엔화나 제일 심한 거 여기 어디라고요? AED가 디람이라고 해갖고 이 아랍에미리트 법정화폐예요. 유일해요 XRP. 근데 계속 말씀드리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지금 리플 솔루션 오피셜로 막 어디까지 쓰고 있는지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 트위터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걔네들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공식적으로 트윗을 홍보를 한 게 그거예요. 디지털 에셋 갖다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고 있다. 그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사우디 중앙은행과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있어요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굉장히 얘네도 그 포부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XRP의 이 마켓을 늘려나가갖고 본인들이 법정화폐 쌍도 많이 만들어서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 하고 싶은 야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얘네가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거 보면 행동이 딱 그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만 봐도 너무 대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럴 걸로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코인필드도 아까 보신 것처럼 그 XRP 기축으로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한 100개국 이상이면 전 세계적이잖아요. 거의 160 몇 개국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런 비전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만큼 지금 리플사가 XRP 갖고 하고 싶어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코인필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거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